안녕하세요. 토당 청소년 수련관장 유중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고양시 미래지향 청소년 시설 모델 연구,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용역을 주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연구자 소개, 그리고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연구 결과에 대한 제안, 그리고 행신 자유공간 운영 제안,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안, 직원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입니다. 백석대학교 유성열 교수님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호 교수님, 그리고 백석대학교의 이지연 선생님이 연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향후 시설의 확충 및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있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들의 욕구는 고양시 청소년 시설 분석, 그리고 대면, 그리고 FGI 분석으로 실무자 6명, 청소년 13명, 학부모 4명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청소년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별 특성, 지역별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연구 결과로 내세웠습니다. 제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청소년의 시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졌는데, 요 근거를 성남시하고 수원시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의 총 인구수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고양시가 107만 정도, 그 다음에 성남시가 90만 정도, 그리고 수원시가 110만 정도, 연구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수가 고양시가 18만, 그리고 성남시가 15만, 수원시가 20만 정도가 됐는데요. 청소년 시설 수를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수련관,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자유공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8개, 그리고 성남시는 9개, 그리고 수원시는 14개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타 청소년 관련된 상담, 지역센터, 진로센터, 학교박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과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성남시는 34개, 그래서 수원시는 18개였는데요. 고양시는 지금 13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성남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중복된 건물은 없고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와 진로센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까지 포함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한 개의 시설 내에 여러 가지 기관이 합쳐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번부터 13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간 앞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고요. 초록색 앞정으로 되어져 있는 게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앞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자유공간, 마지막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진로 상담 학교 밖 지원센터, 이게 이제 수련관 4개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덕양구의 대부분의 기관, 대부분의 시설들이 집중되어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30년까지 고양시 청소년 시설이 최소 6개 추가 확보, 행신하고 송포를 지금 포함하는 겁니다. 14개 시설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최소의 시설 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10개 시설에 13개의 기관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덕양구에 2개소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고, 일산 동구에 3개소, 일산 서구에 1개소를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요, 제가 연구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제가 임의로 한번 정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의 2개소 시설일 때 요거 신도시 창릉동 지역의 수련관이죠. 거점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구에서도 제안을 해줬고, 제가 판단을 해봐도 수련관이 그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문화의 집은 고양동과 관상동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구 3개소는요, 소규모 시설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적은 거 일단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당항 1, 2동 사이, 백석 1, 2동 사이, 그리고 식사동과 고봉동 사이에 이렇게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자유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산 서구의 한개소는요,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확보, 접근이 용이한 일산 동구와 유사한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주엽 1, 2동 사이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그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릉동,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길 곳에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과 고양동 사이에 문화의 집이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요. 지금 그 지도에서도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에서도 보시듯이요. 그러니까 청소년 분포도를 살펴보니 관산동에 5,000명, 고양동에 5,000명 정도, 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청소년들의 분포 수를 보더라도 이곳에,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를 보더라도 이곳에 문화의 집 하나가 생기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에 대비해 봤을 때 자유공간보다는 문화의 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백석동 1, 2동 사이에 자유공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항동 1, 2동 사이, 청소년이 3,500명, 그 다음에 1,700명 정도가 되니까 한 5,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봉동과 식사동 사이가 되겠는데요. 고봉동에는 2,800명, 그 다음에 식사동에는 8,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문화의 집이 위치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주엽 1동하고 주엽 2동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엽 1동에 5,000명, 주엽 2동에 또 5,000명 정도가, 여기도 한 10,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분포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송포동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문화의 집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주엽동에는 자유공간으로 설립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준 부분에 대한 것으로요. 고양시 청소년 시설별 특성화 제안 내용입니다. 먼저 수련관인데요. 토당은 공원 등 주변 시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해주었고요. 마두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산서구는 PBL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고도화, 그러니까 타 시설이 벤치 마킹을 할 수 있는 벤치마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릉동에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아예 특화된 4차 산업혁명 대비에 AI 관련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비자재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해주었습니다. 문화의 집입니다. 성사, 탄현, 이제 새로 생기게 될 송포에 관련된 내용은요. 수련관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공간인데요. 자유공간은 시설 내부가 잘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스터디 카페나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 진로센터에 대해서는요. 공이 독립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독립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특히 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특화된 청소년 진로센터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현재 시설별 운영 형태가 연구 모델에 의해서 2022년은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거 또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각 시설별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진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략 목표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사업을 진행을 하되 각 시설별 특화 사업 개발 운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대중이 주목할 만한 사업 운영이 트렌드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상식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트렌드와 패드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트렌드는 장기간,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동안 걸쳐서 성장하고 정체 후퇴, 변동의 경향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패드는요, 1, 2년, 그냥 더 짧게는 한 계절로 끝나는 트렌드를 패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건 트렌드,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그런 사회운동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잖아요. 근데 패드 같은 경우는 뭐 아바타 블루라든가 꼬꼬면의 백색 국물 이런 것들 한 시즌이나 뭐 1년이나 한 계절을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걸 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패드의 개념이 아닌 정말 트렌드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조직 적정화에 대하여 제안을 조금 해 주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년 인구수 대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인적인 그 구성을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조직을 직접 꾸려봤던 경험으로는 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자 여기까지의 연구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파주시를 보면 파주시가 사무국의 규모가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는 청소년 인구가 18만이고 파주는 8만밖에 되지가 않는데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파주가 13명, 고양시가 지금 현재 12명밖에 인원이 되지 않고요. 성남과 수원, 물론 여기에는 뭐 시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국 인원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성남시는 35명, 그러니까 수원은 28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저희 고양시의 사무국의 규모를 조금 늘리는 것,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예산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해 주습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404억 정도,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87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고양시는 현재 10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에 맞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재단 직원 1인당 그 담당하는 청소년 수를 살펴봤더니 성남시는 1인당 599명, 수원시는 1인당 883명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00명의 그 청소년 지도사 1명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성남시의 2.5배, 그 다음에 수원시의 1.7배에 해당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례시에 걸맞는 청소년 특화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 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특화시설을 지금 이제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197억에 그러니까 139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건물 면적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고양시도 이런 멋진 청소년 특화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신 자유공간 운영 방향입니다. 와그작 3호가 되겠는데요. 시설은 자유이용과 정기이용의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은 정기 운영 프로그램으로 정기 버스킹, 정기 벼룩시장, 그 다음에 정기 루프탑 이벤트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정기 홍보와 비정기 홍보로 나누었는데요. 홈페이지, 그 SNS 홍보, 특히 유료 타겟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현수막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무료로 홍보하는 것들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료 타겟 홍보, 그리고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타겟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비정기 홍보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홍보,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 이벤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멤버십 구성이 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멤버십으로 구성하여서 저희가 이 멤버에게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입니다. 방송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회의 진행을 위한 고급 스터디룸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시간 이상 줌 회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같이 시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뭐 작은 음악회, 청소년 작은 음악회라든가 외부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해서 정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댄스 버스킹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K-팝이나 아니면 댄스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트렌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또한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벼룩 시장입니다. 요즘 이제 그 리셀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당근 마켓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역발상으로 오프라인의 어떤 당근 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옥상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루프탑 스페셜 이벤트,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영화 상영이나 건강 챙기 푸드 축제 같은 것들을 운영할 생각이지만 어쨌든 상황과 여건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직원에 대한 운영 제한이 되겠습니다. 11시에서 20시까지, 그 다음에 플랜 B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지금 7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담당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파악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행신도 지금 이제 5월 지금 오픈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기간제 1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지면 태영광 차장이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을 하면서 기간제가 채용이 되어지면 5월부터 이제 가 오픈을 조금 해서요. 그 8월 공무직 정규직이 채용될 때까지 공구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운영 시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정상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8월 공무직 채용이 되어지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11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근무 형태는 지금 현재 기간제와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채용된 직원의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금 저희가 물론 그 한 담당을 하는 차장에 의해서 기획하고 준비를 하지만 채용되어진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